근데 미국은 그런 게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투자 부동산을요. 네.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면 네. 첫 번째 부동산에서의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네. 유예해줘요.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미국 LA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회계사이기도 하시고 세무사이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도 해주시고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시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계신 존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또 책이 나오고 나니 드는 생각은 네. 특히 이제 이 한 책의 3분의 2 정도는 사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포들께서 네. 보시는 그런 생활 경제 그리고 네. 절세 방안들을 얘기하는 그런 책 내용이고 3분의 네. 1이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는 분들 대상인데 네. 적어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 그리고 또 미국의 이 교민 가정 한 가구에는 이 책장에 이 책이 꽂히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소박이죠 뭐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요 미국으로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3번이 시작이겠지만 1번, 2번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정말 미국을 투자하거나 미국으로 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본인이 아니라 자녀분들이라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일부가 예. 그 어떤 세법 제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절세라고 얘기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말이긴 하지만 도대체 그게 뭐지라고 얘기하면 네. 조금 한편으로는 또 추상적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수익에 대해서 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인 어떤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미국에서만 꼭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겠죠. 모든 나라들이 다 세제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냥 술술 읽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건 네네. 뭐 저의 네네. 기대인 거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네. 그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네. 이 각각의 경제 활동의 주체인 개인 그리고 기업 뭐 투자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죠. 그렇듯이 결국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을 가지고 국가에서 내는 거니까 네. 그렇게 끌고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게 일부였었고 네. 2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투자자 또 개인 그리고 네. 사업 네. 뭐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절세 방안이다. 네. 그리고 투자 방안이다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3부가 말하자면 이제는 이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네. 여기에는 미국에 사는 사람 원래 미국 사람들이 여기민으로 온 경우도 많고요. 그럼요. 또 예. 미국인들로서 여전히 한국의 어떤 투자 자산이라던가 그렇죠. 어떤 경제 활동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주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이제 통칭해서 크로스 보더라고 할 텐데 네. 크로스 보더 경제 활동의 대상인 분들이 네. 꼭 알아야 되겠다,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럼 일단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 조금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 상식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미국 투자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일단 대전제로 네. 미국 법은 네,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좀 물정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이 한 발짝 한국에서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네.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들은 굉장히 자주 상대적으로 네.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은 물론 어떤 아주 마이너한 마이크로한 면에서 볼 때는 미국도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렇지 않아요. 큰 어떤 줄기가 되는 법은
그다지 수십 년에 걸쳐서 변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게 대체로 또 투자자 친화적이다. 아, 투자 장려의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어제도 그래서 다른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네. 뭐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시선 네. 내지는 어떤 제도적인 억제 이런 것들이 없냐. 그러네 생각을 해보면 네. 한국은 저도 한국에 있었고 한국의 그 제도를 모르지 않다 보니 네. 한국은 그렇지. 근데 네. 미국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어떤 그 시선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시선에 있어서도 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외소득 또는 어떤 안정적인 임대소득으로 어떤 컨시스턴한 캐시플로우를 그렇죠,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랄까 뭐 질시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꼭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또 거창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아, 팩트니까. 예. 제가 체감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네.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네. 그걸 통해서 은퇴를 준비하는 네. 그런 어떤 활동들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있습니다만 뭐 미국에서도 이 IRA라고 해서 네. 이 일정 소득에 대해서 내가 버는 돈 당신들이 다 낭비하지 않고 네. 그거 은퇴 목적으로 잘 세이브 해놓으면 네. 그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습니다. 한국도 IRP 그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은 또 직장 그 각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을 위한 뭐 직장 그 401k라든가 네네. 401k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또 자금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을 있게 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있듯이 부동산의 경우도 결국 투자를 통해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어떤 그 주택시장의 상승을 갈아탈 수 있도록 올라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미국에는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이어 잠깐 뭐 여기 지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걸 어떤 식으로 유도하느냐라고 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혜택을 주면서 유도한다. 예, 이런 투자를 유도한다. 그러면 좀 이제 그것들 절세, 뭐 세금이 줄어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예. 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은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냥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돈을 100만 불을 벌었다고 쳐요. 그 사업소득인 거죠. 뭐 그렇죠. 근로소득으로 네.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굉장히 큰 돈이죠. 100만 불이면 네네. 10억이 넘으니까. 그건 뭐 근데 공 하나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세금을 뭐 한 40% 내겠죠. 네. 근데 40% 내고 나면 100만 불이었으니까 뭐 60만 불이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100만 불을 소비하는 데 쓰지 않고 네네. 그걸 내가 잘 아껴서 내가 어떤 은퇴 목적에 네. 이 부동산 또는 뭐 은퇴 목적 거창할 것도 없어요. 그냥 투자 자산,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썼다고 쳐요. 네. 그러면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당연히 이런 모기지 받는 거는 일상적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뭐 한 200만 불에 그렇죠. 뭐 이걸 뭐라고 하죠? LTD라고 하나요? 뭐 그렇죠. LTV. LTV라고 하죠. 그러면 네. 그거를 해서 모기지로 한 60, 70% 받는 게 그렇게 뭐 어색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네네. 그랬을 때 300만 불 부동산을 산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은 일단 이 300만 불이라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네. 발생하는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 소득을 내는 어떤 해당 자산이니까 네. 이걸 일정한 기간, 내용연수라고 부를 텐데 그 내용연수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감가상각 기간을 놓고 보면 30년, 40년이 되는데 네네. 이걸 세법이 허용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 보너스 감가상각 뭐 이런 컨셉이 있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이 감가상각을 사실 네.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그래 내용연수가 30년, 40년인 게 맞지만 네네. 여기 지금 있는 세트장을 놓고 봐도 부동산이 꼭 부동산의 성격이 아니라 동산의 성격인 뭐 불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도 있을 네, 것이고요.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발라냄으로써 걔네들은 더 빨리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더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할 건 아니겠으나 네. 결국 300만 불이라는
투자 부동산을 나는 산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감가상각을 아주 앞당겨서 할 경우에는 네. 최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120만 불까지도 당해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개념이 원래는 금년에도 사실 이 보너스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네. 이게 원래는 보너스 감가상각이 감가상각 대상인 금액을 얼마나 내가 당해에 감가상각할 수 있느냐였는데 금년에 다시 법이 바뀌어서 100%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 말은 원래는 내가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발라낸다 해도 이게 좀 얘기가 너무 기술적인 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얘기하려는 바는 미국 정부가 원래 이러한 혜택을 좀 줄이는 식으로 이 법이 예정되어 있다가 네. 이걸 다시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개정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예.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120만 불이라는 서류상 손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100만 불을 잘 사업소득으로 벌었는데 네네. 이걸 나는 다른 데 낭비하지 않고 앞서 이걸 만약에 뭐 우리 IRP처럼 은퇴 계좌로 옮기면 소득공제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네. 투자 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여기서 어떤 서류상 페이퍼 로스를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그걸 나의 사업 소득을 줄이는데 또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내가 원래 벌었던 그 소득 100만 불에서 이 서류상 손실인 120만 불을 써서 네. 실제 내가 100만 불에 대해서 원래는 40만 불 세금 냈어야 되는데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또한 이건 임대 부동산 말 그대로 임대 소득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 2% 정도 300만 불에 2% 정도의 소득을 낸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떤 비현실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1.2 밀리언이라고 하는 손실에서 네. 100만 불은 썼으니 20만 불이 남았는데 이걸 활용하면 임대소득조차 비과세인 거죠. 결국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 사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근로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투자 부동산을 통해 내 전체 과세의 결과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또 관심을 갖는 것이 네네.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그렇죠. 일시적인 비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300만 불이라 해도 언제고 간에 내가 인식하는 어떤 비용이었는데 그걸 뭐 보너스 또는 가속이라는 말은 미리 앞당겨서 인정했을 뿐이지 네. 총액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또 다소 좀 보수적으로 또는 이 뭐랄까 냉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동산을 나중에 언제 이게 터지느냐 팔면 네. 왜 내가 감가상각을 했다는 것은 결국 나의 원가를 그만큼 낮추는 거니까 네. 팔게 되면 그만큼 양도소득이 늘어나니까 네. 그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이득 본 것들 다 토해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투자 부동산을요 네.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면 네. 첫 번째 부동산에서의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예. 유예해줘요. 다주택자건 아니건 전혀 무관하고요. 예, 예. 그리고 물론 이 해당 부동산 지금 말씀드린 혜택은 내가 거주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혜택인 거죠. 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미국은 거주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오히려 더 주는 상황인 거죠. 예, 우리는 거주주택은 오히려 좀 혜택을 주는데 그렇죠. 투자 부동산들은 아주 적폐시합 버리거든요. 네. 아무튼 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또는 앞서 얘기했던 지금의 상황은 이 금액이 내 원가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걸 팔았을 때 양도소득으로 다 토해내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에 대해 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어떻게 이러한 1031 라이카인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런 세법의 조항을 활용해서 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금이 늘어나고 그러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로부터 나오는 양도소득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감가상각으로 해서 원가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늘어나죠. 모든 그 양도소득이 다 디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홍길동 씨가 100만 불을 벌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비 투자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세금도 줄이고 네. 또 가외소득도 늘리고 은퇴 준비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팔더라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이 늘어나는 양도소득 또는 늘어나는 어떤 가치의 상승분에 대한 거를 네. 계속 미룬다는 거죠. 과세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제고 간에 한 번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분이 어르신이 됐어요. 음. 할아버지가 이제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증여하지 않고 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하게 되면 네. 이 상속된 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높아진 그 자산가액에 대해서 네.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걸 상속받는 상속받는 자손들은 자식들은 이 높아진 자산 가치를 원가로 스텝업하게 해진다는 거예요. 아.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홍길동 씨가 예전에 아까는 제가 300만 불인데 뭐 10만 불이었다고 칠게요. 네네. 10만 불 부동산을 샀는데 네. 100만 불이 됐을 때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90만 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아까 1031으로 얘기해서 요 대체 어떤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이 100만 불을 쓴 거죠. 네. 100만 불을 쓰면 그게 세금 안 내고 90만 불에 대해서는요. 네. 이걸 carry over 된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렇게 되고 이 부동산이 또 값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네. 했으니까 안 팔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몇 차례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고 재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게 200만 불이 됐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이분이 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계속해서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네. 이 190만 불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이 원래는 언제고 한번 팔고 1031을 안 하면 과세되는 건데 네. 이걸 내 자식에게 음. 상속해 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200만 불로 올라간 시장 가치가 네. 상속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자식이 예를 들어 이걸 바로 팔았어요. 네. 200만 불이라고 했으니 200만 불에 판다면 이 자식이 내는 양도소득세는 0이 된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